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고대 로마 장군들이 개선식을 올릴 때 뒤에서 노예가 속삭였던 말입니다. 영광의 순간에도 죽음을 잊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이 경고를 잊었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승진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심근경색.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나는 불멸이 아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응급실에서 수백 명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표정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놀라움, 내가 죽다니.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외면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죽음을 금기시합니다. 죽음을 말하면 재수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외면하는 순간 삶도 함께 외면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에 대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삼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것은 단순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문명의 병리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고혈압. 왜 혈압이 오를까요? 스트레스입니다. 끊임없는 경쟁, 과도한 업무, 불안한 미래. 우리는 압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회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그 압박이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압력이 올라갑니다. 마르크스는 말했습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소외시킨다. 현대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병들게 합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주말에도 일합니다. 휴가도 제대로 못 씁니다. 왜요? 돈 벌어야 하니까. 승진해야 하니까.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10년, 20년 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집니다. 뇌출혈. 제가 봤던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2세 남성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연봉 2억.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180이었습니다. 본인은 몰랐습니다.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회의 중에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수술했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병실에서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현대 사회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달리라고, 경쟁하라고 강요하는 사회가 잘못된 겁니다. 소로는 월든 호스가에서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산다. 우리는 절망하면서도 달립니다. 멈추면 뒤처질까봐, 멈추면 실패자라 될까봐. 그 두려움이 혈압을 올립니다. 두 번째, 고지혈증. 혈관에 기름이 낀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류 역사의 99%는 굶주림의 역사였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방을 저장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칼로리를 최대한 흡수하고 지방으로 비축합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0년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음식이 넘쳐납니다. 아침에 빵, 점심에 고기, 저녁에 치킨, 야식에 라면. 하루 3,000칼로리를 섭취합니다. 필요량은 2,000칼로리인데 여분의 1,000칼로리는 어디로 갈까요? 혈관에 쌓입니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말했습니다.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병이 많다. 원시 사회에는 고지혈증이 없었습니다. 심근경색도 없었습니다. 왜요? 과식할 음식이 없었으니까. 현대 문명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지만 동시에 병을 주었습니다. 맥도날드, KFC, 편의점 도시락. 간편하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포화지방 덩어리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선택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제가 봤던 또 다른 환자분, 58세 여성이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안 드셨어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약을 먹어? 2년 후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수술했습니다. 가슴을 열었습니다. 6시간 대수술.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통곡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파스칼은 팡세에서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특별해. 나는 예외야. 이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세 번째, 고혈당, 당뇨병. 이것은 무엇의 은유일까요? 단맛의 중독, 달콤함에 대한 끝없는 갈망. 인간은 단맛을 좋아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단맛은 칼로리를 의미했고 칼로리는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단맛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커피에 설탕 3스푼, 탄산음료 1캔에 각설탕 10개, 케이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우리는 단맛에 중독됐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힘의 의지를 가졌다. 현대인은 당의 의지를 가졌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단 것을 먹습니다. 우울하면 단 것을 먹습니다. 지치면 단 것을 먹습니다. 단맛은 일시적 위안을 줍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혈당이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또 단 것을 찾습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망가집니다. 인슐린 분비가 안 됩니다.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생기면 혈관이 망가집니다.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을 긁습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그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혈전이 됩니다. 어느 날 그 혈전이 떨어져 나갑니다. 심장으로 갑니다. 혈관을 막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환자 이야기. 45세 남성이었습니다. 자영업자였어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아이 둘 대학 보내느라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건강검진 받을 시간도 돈도 아깝다고 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일이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정리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응급실에서 40분간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살리지 못했습니다. 45세. 두 아이의 아버지. 열심히 일한 사람.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분의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잘못한 건 이 사회입니다. 사람들에게 쉬지 말라고 건강 챙길 시간도 주지 않는 사회.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말했습니다. 근면은 미덕이다. 맞습니다. 근면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과로는 미덕이 아닙니다. 자기 파괴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게 되었나요? 언제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을 책임감으로 착각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 엷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되었다.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건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검사받지 않는 것, 약 먹지 않는 것, 이것도 선택입니다. 병을 선택한 것입니다. 까미는 시시포스 미다에서 물었습니다. 삶은 살 가치가 있는가? 저는 묻겠습니다. 건강은 지킬 가치가 있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쓸 수 없습니다. 성공해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로 돌아가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 몸을 알아야 합니다. 혈압이 얼마인지, 콜레스테롤이 얼마인지, 혈당이 얼마인지. 모르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검사하십시오. 비용은 5,000원입니다. 시간은 30분입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하루에 30분. 그것으로 목숨을 살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정의로운 국가를 설계했습니다. 저는 건강한 몸을 설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식, 자기 몸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절제, 과식, 과음, 과로를 피해야 합니다. 셋째, 용기, 나쁜 습관을 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넷째, 지혜,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쾌락을 포기하는 지혜.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했습니다. 중용이 덕이다. 건강도 중용입니다. 너무 신경 쓰는 것도 병입니다. 하지만 전혀 신경 안 쓰는 것도 병입니다. 적절히 관리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필요하면 약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먹고 그것이 중용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되 장기적 쾌락을 택하라. 당장의 달콤한 케이크보다 10년 후 건강한 몸을 택하십시오. 당장의 편안한 소파보다 10년 후 튼튼한 심장을 택하십시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우리는 죽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을지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것인가? 준비하고 평온하게 맞이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매일 아침 자신을 물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묻겠습니다. 내일 심장이 멈춘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병원에 가실 겁니다. 검사 받으실 겁니다. 약 먹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안 하십니까?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보장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건강 챙길 시간이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3시간? 그중 30분만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유튜브 볼 시간이 있으면서 병원 갈 시간은 없습니까? SNS 할 시간이 있으면서 운동할 시간은 없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성공한 판사였습니다. 돈도 많고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배가 아팠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말기 암이었습니다. 죽음 앞두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잘못됐다.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건강, 가족, 사랑. 일과 돈만 쫓다가 정작 그는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후회하며. 여러분은 이반 일리치처럼 살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 병원 예약하십시오. 이번 주 안에 검사 받으십시오. 삼고 확인하십시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이 3가지만 관리하면 심혈관 질환의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대신 준비하십시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존엄한 삶입니다. 그것이 철학적 삶입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약속하십시오. 이번 주 안에 검사 받겠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으십시오. 지금 행동하십시오. 내일은 늦습니다.